자, 이제부터는 없는 동안에 있었던 국내의 건의의 그 총선 개입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입장 변화 그리고 보도의 변화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건 김영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슬슬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영선이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매체가 MBC였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됐을 때는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두보를 삼은 거거든요. 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선이요. 언론을 그동안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MBC 측에 연락을 해서 이 돈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하고 돈 거래한 흔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 중요한 보도가 거는 있었죠.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늘 했었죠. 말로만 할 거 아니었다. 그렇죠. 뭔가가 대가가 왔다 있었을 갔다 것이다. 했을 것이다. 근데 이미 검찰은 알고 있었더만. 그렇죠. 6천여만 원이 김영선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어. 6,300만 원. 네, 중요한 건 빌린 돈이래. 명태균. 근데 빌려준 사람은 또 명태균이 아니야. 명태균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해갖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명의가 다른 상황에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선거 끝나자 지급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무슨 여론조사비로 퉁을 치든 어제 뭐 탄비로 해갖고 퉁을 치든 어찌 됐거나 금품이 오고 갔다는 면에서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김영선은 이제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모 씨가 자기 개인 돈으로 9천만 원을 선거에 썼다고 해서 내가 당선 이후에 나눠서 갚았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9천만 원 그 강모 씨한테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강모 씨가 자기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빌려서 9천만 원을 마련을 했는데 자기 회계 책임자가 명 씨한테 돈을 넘기고 자기 나중에 알았다.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명 씨를, 그러니까 그 회계 책임자를 추천한 건 누구였냐? 명 씨가. 다 명씨야. 회계 책임자를 붙여준 것도 돈을 붙여준 것도 돈을 돌려받은 사람도 명씨인데 명 씨예요. 나는 몰랐다는 거지. 그치, 난 몰라서 난 명 씨한테 추천만 받아서 이 사람을 회계 책임자로 했고 누군 거지. 그럼 아무리 그 명씨 밑에 사람이 믿음직스럽다고 하더라도 저 9천만 원 빌려와요. 나중에 갚아줘요. 이런 얘기도 없이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놓은 얘기도 없이 그냥 그 돈을 갖다가 썼다고? 그 기만을 믿으라고? 그리고 이걸 이미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선거법 시효를 넘겨가지고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이걸 꺼냈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다가 지금 와서 이걸 고리로 영선이를 엮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선이가 내가 이 입을 열면 이보다 더한 걸 터뜨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MBC를 찾아갔다는 거지. 따라서 영선이는 앞으로 이걸 압박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할 얘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건희를 언급한 얘기 들은 적 있냐? 명 씨로부터 그랬더니 뭐 자기 자랑하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김건희하고 텔레그램 주고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온갖 거를 다 꺼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SBS 기사에서 이게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MBC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영선이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선이 반대쪽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라고 봐야겠죠. 여당의 공관위원회에도 내가 니들 자꾸, 그러니까 MBC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찐 윤핵관들이 짠판 때문에 자기는 공천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해봐. 나 확 다 불어버릴 거야,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관위원을 협박을 했고, 그거를 한동훈도 들었다는 거예요. SBS 보도에 따르면은 공관위원이던 A씨가 SBS 뭐라고 했냐면 공천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성 요구를 받았다.
왜냐면 이 낙제점 받았거든요. 그 공천 관련해가지고. 애초에 이제 컷오프 대상이었죠. 되니까. 컷오프. 그래서 아니 창원 의창에서 김해 지역구로 옮겨갈 테니까 공천해달라. 만약에 요구 안 들어주면 김건희 관련 의혹 폭로하겠다라고 이렇게 A 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협박을 하려고 하면 음. 내가 도대체 뭘 들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뭐 비디오를 들고 있는지, 음성 통화를 들고 있는지, 이게 김건희 거면 김건희가 한두 건이야? 뭐에 대한 건지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지.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뭐 B 씨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단수 공천 안 주면 내가 폭로를 이어가겠다. 어? 김건희 여사한테 들은 거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건희한테는 개별적으로 협박을 한번 한 거예요. 나 정말 이렇게 떨어뜨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공관위 찾아가. 준석이 찾아가.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고 다 미리 건희는 초를 쳐놨겠죠. 혹시 영선이 갖고 깽판 부리더라도 나한테 불똥 안 튀게 알아서 해.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한테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습니다. 네, 김영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제재나 고발이라든지 뭐 어떤 뭐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가 안 이루어진 건 뭐냐? 아, 요거 또 건이가 싸는 똥이라 내가 치워야 되네 그러면서 달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는 컷오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한동훈 측이든 김건희 측이든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이걸 갖고 준석이를 찾아간 거고 준석이를 찾아가서 절에 가갖고 거의 2박 3일 동안 천안함이라 연선물 작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구 조직과 함께 비례 3번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 전국구 조직이라 그러면 당내 최고위원 내지는 당내에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당내 요직을 주고 준석이 당에 그 다음에 비례 3번을 달라라고 하는데 거기 그 3번은 네 거 아니야. 이거는 종인이 아저씨 목이야. 5번으로 하려면 생각을 해봐 라고 하니까 종인이 아저씨한테 쫓아가가지고 나 3번 줘요 영감님 내가 잘 해드릴게 그랬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완전히 끈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갖고 김건희가 단순하게 명태균이나 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은 이제 확실히 된 거고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관계가 있다, 통화를 했다, 명록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서울의 소리가 더 큰 거를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9시. 오늘 저녁 9시인데 예고편이 나와서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짐당 안에서 당시 선거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그 당시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고 그 공천 개입이 있었던 지역이 용인이다 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용인이라고 하면 용인이 넷이 있어요. 넷. 용인의 네. 저기 선거구가 네, 가불병정에서 넷이 있습니다. 네, 용인구. 그럼 이제 이 넷이 다 떨어졌어, 근데. 근데 여기에 출마했던 애들 중에 누군가 김건희가 영향을 미쳐서 꽂았던 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대통령실에 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딱 둘이죠. 대통령실 출신은 고석 그리고 이원모였죠. 왠지 그러니까- 유언문 것 같은데. 근데 고석은 왠지 윤석열이 꽂은 것 같고 이상철이나 뭐 강철호인가 그 사람은 원래부터 이제 그 바닥에서 놀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고석하고 이원모는 전략공천을 하고 꽂힌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 이원모는 그 김건희의 문고리를 바로 열 수 있는 3명 중 한 명으로 그렇죠. 예 소문이 난 사람이죠. 부인이 또 가방 못지도 해주는 나토신 씨. 나토신 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원모가 아마 김건희 피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석과 이원모가 전략공천이고 그 중에 이원모가 김건희 피길 것이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확실한 건데 그에 관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딴 사람도 아닌 이명수 기자하고 이거를 전화 통화를 한 내용들이 이명수 기자가 했어요? 네,
무려 5시간이나 있다는 거야, 이게. 녹취력이. 근데 왜 화해했나? 전화도 오래 해. 화해했어요? 어? 그 뒤로? 화해한 건가? 아니, 그거는 뭐야? 이거는 용산 안에 있는 당직자잖아. 아, 딴 사람이구나. 이게 용산 안에 있는 당직자도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알 거 아니야. 김건희 관련된 알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이명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굳이 여사가고 공천에 많이 힘썼지 이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아예 건희한테 들어가라는 차원에서 이 인터뷰를 해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사가 그래서-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단순하게 당직자뿐만이 아니라 출마를 했었던 한 의원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대화 내용 중에 씨발 나 그러면 한동훈이 걸었으면 어쩔 뻔했어. 쉽게 말해서 아니. 한동훈이 사진 걸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때 하여튼 X 될 뻔했네. 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인수 기자 아니고? 응? 장인수 기자 아니고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갖고 이 내용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공천에 줄을 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22대 공천에 있어서 한동훈과 김건희가 치열하게 자기 사람 꼽기를 경쟁을 했었고 그 와중에 쩌리가 돼버린 사람 중에 하나가 김영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전국적인 거야 이렇게 되면 용산도 했고 창원도 했으면 대구는 안 했을까? 경남은 안 했을까? 아마도 이와 관련된 제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터지게 되면 그 컷오프 된 사람들이 이제 용의자로 지목받겠네. 이제는 컷오프 된 사람도 그렇지만 당선된 사람도 너 누구 백이야? 요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창원에 당선됐던 김종영? 김종양? 김종양님께서도 아니야 나는 어느 쪽도 아니야 나는 순결한 나 혼자 힘으로 된 사람이야 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지만 너는 무조건 명라인일 거고 명라인이라고 얘기가 되면 결국은 너도 건희라인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보들이 오늘 밤에 이게 내용이 터지게 되면 이제 막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5시간이라 그랬거든. 5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5시간 다 틀지도 않을 거예요. 한 10분? 15분? 한 15분. 일주일 내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정말 미치는 거지. 이미 이제 어떤 사람일 거는 파악이 됐을 거야. 이 인터뷰에 대한. 근데 아니라고 말을 인터뷰 한 못하잖아. 사람도. 지금 김영선 건도 지금 그런 사실 없다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말 못하지. 뭘 더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엑기스만 한 15분 털고 나도 나머지 4시간 45분이 뭔가인 것 때문에 쟤네들은 멘붕에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부산 쪽에서 누군가 제보할 사람 또는 그치. 피해를 본 사람이 있던데 있겠지.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고 이걸로 정권 날아가면 나만 피해자 되겠는데 그렇지. 하면서 피해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국힘에서 신고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니 김건희 때문에 거기 간 거야? 이렇게 소리 내지는 들린다니까? 너 김건희한테 마지막 아직도 뭔가 기대하고 그동안 안 밝혔던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김건희 때문에 당했어요 얘기하는 순간 야 국정농단의 피해자네. 그렇지. 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야.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진 신고 기간이에요 지금이. 지금 또 보고 있을 텐데 많은 지금도 분들이. 많은 정치 유력한 정치 관계자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저쪽 텐데 관계자들이. 네, 저희가 야매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왔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안에 못 털어놓게 되면 이제는 빨리 이제 털어놓으세요. 정보의 가격이 없어집니다. 빨리 털어놓으면 다른 당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제보글고 같은 데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그렇지. 여러분 제가 김건희 때문에 지난번 공천을 부정하게 받아서 못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도층이 한 표 찍어줄 만하지. 그럼요. 야, 너는 김건희가 안 찍은 놈이기 때문에 그래. 좀 낫구나. 어. 이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빨리빨리 자진 신고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자, 아무튼 김영선이도 합의는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검찰이 돈 얘기를 1년 넘게 묵혀놨던 걸 꺼냈다는 얘기는 조지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고. 그 명태균도 지금 네. 뭐 1억 2천짜리 다른 다른 후보자들 다른 받은 지자체자 돈이, 예, 후보들한테도 받은 게 있다고 하죠. 합해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계좌를 까야죠. 이 계좌가 혹시 양평농협이라든지, 응? 아니면 잠실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로 비스타 지점으로 혹시 일부가 다시? 새나간 게 있는지 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본인이 또 억울하게 나 상납했는데 난 그냥 거쳐가는 루트였을 그럼. 뿐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수수료만 받았어. 큰 거는 직접 갔다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가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아, 아니구나.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뭐, 지역구 5억, 그리고, 전국구가 요즘 비례대표 20억. 요거는 이제 홍준표 때부터 늘 존재하던 정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금품이 1000단위가 아닐 것이다. 저건 아마 잔액이거나 아이고야. 야. 아니면 일부 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자, 이제 전입 가경입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 혹시 서울의 소리 또 방송 송출 못하게 또 아니, 근데 집행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 채널에서도 나오고 최경영 TV에서도 나오고 해서 한 3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3군데를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야. 자, 만약 세 군데를 다 막으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빨리 딴 데로 빼돌려야지. 그럼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이걸 뭐라 해, 돌려 터뜨리게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즐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한꺼번에 동시 송출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제보자 X 파일도 어젯밤에 또 추가 2차가 송출됐거든요. 저희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모르는 척 하려고. 하지만 3차 때는 또 할 수도 있어요. 아, 페이크다. 페이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야.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나 잡아봐라 그렇죠. 이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9시 이게 공식적으로 터지게 되면 물론 언론에서는 안 다루긴 하겠지만 어떠한 내용들인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접촉 이게 비공식이 아닌 거야. 왜냐면 당무 개입이거든. 당 안으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는. 개인한테 누구 뽑으라 그래갖고 말하는 거를 갖다가 말도 안 한동훈을 돼요. 시킨 게 아니라 직접 공천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김건희가 연락을 하고 이러한 연락들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동훈이랑 부딪혀갖고 알력이 생기면 지네들끼리 서로 또 조정하고 막 이런 고충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폭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자진신고 기간이다. 김건희 공천 관련 자진신고 기간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열려 있다는 점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